때문에 북한이 괌 인근에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기술 부족으로 지상에 떨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. 자, 두 교수님들께 이 화상 10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질문 드릴게요. 북한 미사일의 능력을 가지고 시비하는 건 이미 한물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. 그건 옛날 옛적 얘기로 돌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요. 북한이 뭐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하는 미사일 능력은 이미 차고 넘쳤거든요. 예. 뭐 재진입 기술이 완성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데요.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한두 기가 아닙니다. 그리고 스커드-C만 하더라도 사거리가 600km인데요. 600km면 200km 정도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미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무수한 미사일들이 다 재진입을 하는 미사일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도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요.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뭐 북한이 과연 뭐 정확하게 때릴까 말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. 안 되고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.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더 넓은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. 그럴 수 있네요. 그렇네.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. 미국 본토를 과연 정확하게 때릴 수 있을까? 그러나 저는 심지어 미국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. 당신들 북한이 여기까지 날려보낸다 못 보낸다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은.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워라.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개발하려면 2020년에서 2025년 정도 돼야 완성할 거다고 했는데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. 네.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제가 93년도 북한에 있을 당시에 그 소련 과학자들, 그 과학자들이 350명이 북한에 와 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일진 대통령이 그걸 보내달라고 했는데 절반밖에 안 돌아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. 미사일 기술이 어디서 나오냐. 옛 구소련의 군사과학 기술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만약에 괌을 쏘았을 때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든 예방전쟁 차원에서 미사일로 공격하게 되면 북한은 전면전으로 나오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